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장 초반에 고로 이제 차익 매물이 조금 출회가 되었다가 다시 나머지 잔량들이 이제 쭉 이제 매수세가 보여지면서 좀 안전한 상승 흐름, 그 견조한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뭐 일단은 뭐 여러분들 뭐 불금이고 하니까 오늘 방송을 조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려 그래도 뭐 이야기 하다 보면 조금씩 걸리더라고. 이 모기가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뭐 미증시도 뭐 우리가 살펴보면은 결국 우리는 미증시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러한 부분들에서 미증시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에는 결국에는 이제 뭐 미국채금리 10년물 이런 부분에서 뭐 하락세가 조금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밖에 날씨가 추우니까 모기가 한 마리씩 계속 방송실 안에 들어와 있네. 문 닫고 확실하고 댕기는데도 그랬네요. 금요일마다 뭐 모기 한 마리씩 있는 것 같아 맞죠?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뭐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이제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뭐 시황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일단은 단기 반등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단기 반등 시장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시장 중에서 요즘 모기는 저거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어도 물지도 못해요. 맞죠? 힘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겨울 되면 이제 다 죽을 그런 이제 모기들이라 가지고 일단은 제가 이제 단기 상승장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글로벌 증시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한다면은 쉽게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확인을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라이브 방송 9시쯤에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9시 반쯤에 이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돼요. 고용 보고서 매주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이래. 매주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11월 달에 첫째 주 금요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발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지금 뭐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단기 상승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확신을 심어 주려면은 이 고용 지표가 잘 나와야 됩니다. 잘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이 파월 의장이 요즘에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차피 이렇게 뭐 고용 지표가 지금 높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뭐 물가의 상승을 이끌거나 그렇지는 않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 무시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시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하려면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방향성 자체가 우리가 선물 차트를 봐도 나사 선물도 지금 굉장히 고점에서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고점에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지금 한 14,967포인트 정도 거기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잠시만요. 요거를 차트를 좀 같이 보여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게 미국 선물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인데 어제 시장에서도 15,000포인트를 좀 돌파를 했다가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일단 마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15,000포인트 쉽게 말해서 이 15,000선이 지금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거든요. 선물 시장에서도.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애플이 오늘 실적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맞죠? 하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매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심도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그러한 여부에 따라서 이제 뭐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지. 근데 뭐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부분에 의한 이렇게 이제 선물 매매나 상승 부분에 의한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이런 발표의 방향성에서 조금 움직일 거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선물 시장도 우리가 항상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결국에는
이 선물 시장이라는 것이 저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이 어떤 걸 뜻하냐면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상위 1위부터 100개의 기업의 평균치를 그냥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그 선물 시장은 어떤 악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움직입니다, 맞죠?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편이에요. 왜냐 그러면 거의 23시간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선물 매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우리가 프리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국내 시장이 막 이렇게 열려 있을 때 그때도 조절을 할 수가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악재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은 선물 시장에서는 바로 반영이 됩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바로 반영을 하면서 우리가 10시 반 되면 이제 미장이 개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장이 개장할 때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저는 이제 선물 매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녹화 지금 눌러놨죠. 선물 매매나 이런 부분들을 저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단기 상승장, 오늘 밑꼬리가 달리고 위에 위로 쭉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이러한 부분들에서 결국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이거든요. 결국엔 우리 증시를 이끌려면은 기관이 뭐 상승을 하는 것보다,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는 것보다 이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고, 자, 이런 부분들에서 어제 전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많은 매수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단기 차익 매물 이렇게 나간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선물 시장에서 또 순매수세 또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여요. 근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랐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자, 앞으로 시장 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11월, 12월 이렇게 두 달이 남았단 말이죠. 이 두 달이 남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자, 만약에 그냥 이대로 해서 반등 계속 나오면서 그냥 산타랠리까지 쭉 이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고점, 우리가 연고점을 이제 또 새로 달성을 할 것이다. 그런 상승을 힘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번, 아니 조금 찝찝하다, 어느 정도 또 횡보세를 보이다가 약간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2번 한번 입력해 보세요. 맞죠?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단기 반등장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자신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단기 반등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단기적으로만 보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올해 연말까지는 항상 단기적으로 일단 수익을 줄 때 챙기고, 물론 이제 어떠한 종목들을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에는 이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는 위험하다라는 거죠. 조금 더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다가도 뭐 2450선 정도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계속 조금 진부한 움직임을 보일 거야. 이 두 달 동안, 나머지 두 달 동안.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제가 예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이제 일단 시장이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그런 이슈들을 또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좀 횡보세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갑자기 파월이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자 12월 달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금리 인하 갑자기 단행해버리면은 그때는 폭등이 나오겠죠. 폭등이 나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죠. 쉽게 말해서 매우 적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조금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가 않고, 시장 분위기는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횡보세로 올해를 마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이라도 더 상승해주면 좋죠. 더 상승을 해주면 좋지만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지금이 기회의 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단기 반등장이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겪어왔던 9월달 10월달 시장처럼 이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시 자체가 하락이 나오면 크게 할 게 없어요. 왜냐,
어떤 테마주들 위주로 종목들이 움직인다. 이 하락장 속에서도 분명히 올라가는 상승하는 종목은 있습니다. 우리가 10월달에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안 본 거는 아니잖아요, 맞죠? 분명히 상승을 하는 종목은 있어요. 근데 그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은 확률 싸움입니다. 확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했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얼마인지, 그 확률이 최소 못해도 80% 90% 정도 돼 보인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확률 게임이란 말이죠. 확률 게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저점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런 부분들에서 이 부분이 깨지면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추가 하락이 발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충분히 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대응하기도 굉장히 조금 쉽고, 기간도 그만큼 조금 더 빨리, 최대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어차피 주식 한번 투자해가지고 20% 30% 만약에 물리기 시작하면은 기본 보통 한 6달은 끌고 갑니다, 맞죠? 다들 그러시잖아요. 근데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오늘처럼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들처럼 공략을 해서 바로 수익이 나는 종목들도 있어요. 바로 수익이 나는 종목들도 있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추가 힘을 못 받아주고 오늘 많이 더 빠졌다, 만약에 오늘 증시가 빠져가지고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제가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산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마음AI는 지금 우리가 어제 원탑 종목이었죠. 거의 오늘 뭐 시가에서 거의 마감했다 보시면 됩니다. 350원에서 시작해서 200원에서 마감을 했어요. 28,350원에서 시작을 해서 28,200원에서 일단 마무리가 된 종목인데, 오늘 이제 뭐 AI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AI 관련주들 중에서, 인공지능 관련주들 중에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오늘 뭐 인증 이런 부분에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거래량이 다 몰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AI 산업,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산업이 커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HBM 시장이 커지고 이런 부분들, 삼성전자가 왜 53조씩이나 들어가면서 HBM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지. 쉽게 말해서, 자,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자, 삼성전자가 이제 일단 53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맞죠? 53조를 투자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AI 반도체죠. AI 반도체 이제 핵심 반도체가 HBM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HBM이 고성능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굉장히 고성능 반도체이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이나 뭐 자율주행에 필요한 이런 이제 반도체를 생산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SK 하이닉스가 미국 시장에서, 아니 글로벌 시장에서, 제가 이 부분도 설명드릴게요. SK 하이닉스가 50%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작은 것도 아니야. 글로벌 시장에서 40%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편이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분야에서 지금 이만큼 HBM 분야에서 이만큼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저 HBM이라는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아니면은 안 통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이런 막 AI 이런 부분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점점 더 고성능 반도체를 원하는 게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제가 항상 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왜냐 그러면 올해부터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해 1월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방송에 나가면서 반도체는 꾸준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반도체도 반도체에 따라 다르죠. 반도체라고 해서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만 투자를 하실 건 아니잖아요, 맞죠? 삼성전자만 투자를 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내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뭐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 소부장,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섹터가 또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분야에서 또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나와준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빨리 캐치를 한다면은 반도체 여러분들이 뭐 어떤 종목 하나 꾹 믿고 이제 투자하셔가지고 안 가는 거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잡으면 갈 수도 있죠. 특히나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거 하나마이크론 같은 거 좋잖아요. 그 과거에 이만큼 상승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이때부터 같이 매매를 했다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겠죠. 근데 이미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맞죠? 다 지나간 거. 내가 저기 밑에서 잡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이런 생각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이 부분에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고 또 상승이 나오다가 좀 조정이 나올 때 제가 이럴 때 공략을 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자, 왜냐 그러면은 이만큼 빠지더라도 쉽게 말해서 이만큼 빠지더라도 더 이상 빠질 여력이 없는 반등이 조금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뭐 차트 보는 법 배우고 싶잖아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냥 선만 한두 개씩 그어 보시면 된다고. 선만 한두 개씩 그어 보시면은 보일 거예요. 그냥 이게 막 무조건 이렇게 딱 맞아 안 떨어져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을 때 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이 분야에서 횡보세를 보였단 말이죠. 맞죠? 횡보세를 보이다가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시장에 관심이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죠. 매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떨어진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떨어졌을 때 자 요쯤에 와서 지금 반등세가 나오잖아요. 맞죠? 이 부분 보시면은 지금 과거의 고점 분야에서 고점 부근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등이 나온다. 1차.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좀 떨어졌을 때는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확률이 높다. 쉽게 말해서.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에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투자하시면 되고. 정 안 되면 우리가 빠르게 손절을 치면 되죠. 제가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빠졌을 것 같으면 여기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왔다. 여기서 추가 하락이 이 저점 부분까지도 이탈을 하고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 아마 이 종목을 22,500원 정도는 그냥 손절을 했을 거예요. 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 어떻게 상승을 하더라도 자 여기 한번 이제 좀 이탈을 했을 때 빼고는 거의 이 파란 초록색 선이 있죠. 이 초록색 선이 제 차트에서는 이제 60일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 60일선을 거의 이탈하지 않는 흐름. 그러니까 이 상승을 할 때 이 60일선을 타고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런 식으로 자, 60일선에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자, 여기서 60일선 아래로 안 내려갔죠. 근데 이때는 잠시 내려갔어요. 이 한 달 정도 구간 동안. 이때는 잠깐 내려갔는데 자, 이때 내려갔더라도 이 밑에 121선 부근에서는 또 반등이 나왔다는. 그러면 이 이평선 지지를 잘 받아주는 차트거든요. 이런 차트는 솔직히 여러분들 뭐 찾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찾기가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상승세를 보여주면은 당분간 제가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추세는 추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이제 제가 한 번씩 이제 농담삼아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갈 놈은 간다라고 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추세 부분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역행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꾸준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차트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과거 저점 부근, 요 하락을 했을 때 저점을 형성했던 부근 근처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려줄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 자, 두 번째,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 61선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게 두 개만 가지고 매매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마이크론이라는 기업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거의 반도체 후공정 OSAT 분야에서 거의 뭐 1위인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을 뿐더러 또 이렇게 많이 눌리는 구간에서는 짧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10% 20%는 챙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종목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하는 것마다 좀 성격이 달라요. 제가 뭐 어떤 종목을 막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고 드리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추세적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종목들. 다만 그런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쉽게 말해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코나 테크놀로지가 오늘 상승이 만약에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폭도 열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 여기서는 한번 우리가 좀 걸어볼 만하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AI 반도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이 챗 GPT 열풍으로 올해 초에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2월 달까지 굉장히 급등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폭등이죠. 폭등 맞죠? 모든 차트가 그래요. 관련주들은 1, 2월 때 안 오른 차트가 없습니다. 여기서 뭐 알체라도 그렇고 맞죠?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니까 굉장히 낮아 보이지, 이때 당시에 이렇게 차트를 당겨서 보시면 굉장히 급등이 나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AI 관련주들은 이 시기에 1월 달에서 2월 달까지 거의 100%까지 기본적으로 100%까지는 다 올랐던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AI 관련주도 주가가 거의 다 어때요? 거의 다 이 거의 폭등이 나왔던 지점까지 흘러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지금 현재 가격,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가격이 맞죠. 내가 이 종목을 현재 가격으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1월달 저점까지 내려왔으면은 저점 부근에서 또다시 한번 여기 반등 5,940원이죠. 자, 이 근처에서 반등이 한번 나온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살펴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 시장 분위기를 또 같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AI 관련주들이 지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반도체가 이렇게 갑자기 호황이 된 이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53조씩이나 들이면서 HBM 생산량을 2.5배 늘리려고 애쓰는 이유, 결국은 이 인공지능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이 인공지능 때문에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도 상승하고, 이 반도체 우리나라 국내 1위 기업이 53조씩이나 들여가면서 생산 라인 증설하고 생산 능력을 2.5배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큰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돈을 투자를 한다. 그게 뭐겠어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기업들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사회 환원적인 뭐 이런 복지나 뭐 사회 환원 이런 분야에서는 손해를 보기도 하죠. 근데 다만 그런 분야에서 자기들 그냥 돈만 쓰고 기분만 하고 이런 것보다 그 분야가 어떻겠어요? 그래도 자기들 기업의 이름을 알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커요. 사회 분야에서 좀 책임을 져주는 행동,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는 게 실질적으로 기업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돈으로는 솔직히 환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면서 기업을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은 우리나라의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뭔가 결단을 내렸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유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쉽게 말해서 이제 삼성이 돈 냄새를 맡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 하면은 영업이익 좀 더 올리고 매출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겠다. 결국은 돈 냄새를 맡고 그런 거에 대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대기업들은.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우리가 선택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선택을 해놓으면은 여러분들 진짜 뭐 막 애매한 종목 아니고는 어지간한 종목들, 이 우리가 1월달에서 2월달 이렇게 막 상승폭 100% 가까이 이렇게 상승폭을 보였던 이런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더 크게 있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고점까지 보시면 되는 거고,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 시장 분위기가 어떻다 그랬죠? 연말까지는 횡보장세가 조금 보여질 수 있다. 자, 지금 1월, 2월달 이렇게 굉장히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증시를 한번 볼까요? 이때 어떻게 됐는지. 이 증시를 한번 보시면은 자, 1월, 2월달 어떻게 돼요? 그냥 증시 자체도 폭등이에요. 폭등.
근데 제가 여기서 올해 말까지는 어느 정도 제한된 흐름으로 횡보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과거에 이만한 진짜 폭등은 뭐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당연히 그만큼 줄어들겠죠. 확률이 이만큼 상승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듭니다. 과거에 이만큼 상승을 했다고 해서 내가 투자를 하는 이 시점에 물론 지금 올해 초 저점 근처에서 지금 왔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했을 이 시점부터 다시 한번 그 과거의 영광을 나는 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작정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줄 때 조금 챙겨 놓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장은. 저희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저희가 뭐 러시아 이런 거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은 언제든지 이렇게 막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수익은 줄 때는 챙겨 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린 지금 AI 그리고 로봇도 왜 제가 아까 살펴봐야 되나요? 삼성전자에서 지금 웨어러블 로봇 보핏 지금 거의 공개 임박했잖아요, 맞죠? CES 2024에서 지금 뭐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직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은 뭐 아직 그 이미 출시를 하고 그 임원진이나 이런 내부적으로는 지금 판매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이것 또한 이제 뭐 카더라죠. 뉴스에서 그렇게 하더라. 카더라기 때문에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삼성전자나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굉장히 로봇 관련주 중에서 관심 있는 건 이거 두산 로보틱스일 거 아니죠. 상장을 하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락폭을 만들다가 거의 한 달 내내 하락을 하다가 자, 증시 반등 나오면서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이 두산 로보틱스의 반등을 기점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원탑 종목은 제가 다들 아실 거예요. T 로보틱스를 조금 준비를 했었어요. 자,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맞죠?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반등이 나오는 시점. 제가 이제 BMS님 같은 경우에 톡방 내에서 제가 이거 18,000원 밑에 한번 기회 주면은 물타기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뭐 그냥 말이 떨어졌으니까 이쯤 그냥 물 타시면 되겠네요라고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부분야들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해서 다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만큼 지금 상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 여기서부터는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점 다 형성하고 두산 로보틱스 반등 나올 때 똑같이 다 반등이 나요. 로봇 관련주들이. 유진 로봇도 똑같습니다. 지금 최근 한 5거래일 사이에 반등이 나왔어요. 지난주부터 해서. 근데 그 기준은 이 두산 로보틱스가 기준이 되겠죠. 이번 주부터 이제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이제 어차피 그 산업에 대한 이제 대장주가 있으면은 그 후발주들이 있을 거 아니겠죠. 우리가 로봇 관련해서 상승세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솔직히 뭐 두산 로보틱스가 시총도 큰 편이잖아요. 시총도 큰 편인데 뭐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날 거의 상한가 한번 찍고 왔잖아요. 쉽게 말해서 고가 기준으로 맞죠. 거의 상한가에서 뭐 한 틱, 두 틱 뭐 이렇게 차이로 한 호가, 두 호가 차이로 내려왔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전반적인 로봇 산업이 지금 다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고 있으면 뭐예요, 그래도? 우리는 시장이 그냥 허락하는 부분에서만 수익만 챙기면 됩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똑같이 따라가야 돼요. 똑같이 따라가고 특히나 상승장일 때는 주도 테마라는 게 생겨버립니다. 제가 뭐 항상 하락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시장의 주도 테마도 없고 어떤 이슈 하나 뉴스 하나 때문에 그 관련주도 갑자기 반짝이고 이렇게 되면 시장 대응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그런 뉴스에 같이 한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는 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죠. 근데 만약에 이런 하락장에서도 반도체나 이런 이슈들 나오는 거 보고 우리는 준비를 해놨었잖아요.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챙기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T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반등세가 굉장히 조금 유의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유의미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과거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상승을 보였을 때, 지금 그리고 최근에 이만큼 조정을 받았는 거래량이 밑에 거의 없어요, 맞죠?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조정들은 항상 거래량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냐 안 되었냐,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라는. 단기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보시고. 죄송합니다. 모기가 뭐 한 마리 계속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종목들만 선정을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챙기실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 잠시만요. 오늘 보너스 종목 이제 하나기술이고, 원탑 종목은 T-로보틱스입니다. 이 종목이라 보시고, 이제 원탑 종목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원탑 종목 이렇게 말씀을 되고, 자 그리고 자 하나기술, 여러분들 뭐 제가 뜬금없이 지금 이제 2차전지 관련주를 조금 들고 나와서 조금 갑자기 뜬금하실 수도 있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2차전지를 왜?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은 어느 선에서는 조금 멈춰 있단 말이죠. 저는 정말 근데 만약에 2차전지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에코프로가 한 40만원 정도까지가 오면 저는 적당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저도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한 35만원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제일 베스트 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 2차전지가 지금 당장에는 주목을 못 받을 수는 있어요. 주목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챙길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뭐 LG엔솔 이런 것도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짧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들이 충분히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 하나기술에서 지금 사인이 조금 나왔어요. 사인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반등세 보시면은 굉장히 우리가 좀 짧게 본다. 짧게 본다라면은 실질적으로 한 8만 원 정도 안에까지. 그러니까 뭐한 13% 정도 이제 상승이 되겠죠. 13% 정도 상승이 되는데, 자, 이런 종목들은 그냥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보너스 종목, 이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공략을 하라고 이제 막 들고 간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흐름을 보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특히나 지금 2차 전지가 주목을 받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그 분야에서 좀 이제 시장에서 잊혀지더라도 상승을 해주는 종목들이 있다. 상승해주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명심을 하시고, 하나기술은 그냥 재미삼아서. 근데 이게 재미삼아서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재미삼아서라고 투자하는 것 치고는 이 한 주의 그 단가가 너무 높다는 거. 한 주 사면은 74,000원 들어가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맞죠? 이런 종목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뭐 LG엔솔 이런 거 사면 부담스럽잖아요. 아직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해도 아직까지 40만 원인데, 이거 한 주 사면 40만 원.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일상생활에서 뭐 현금들, 그러니까 원화채굴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40만 원이면 일반 직장인이 한 주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에코프로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싸다 그래도 63만 원. 이거 100만 원 이상대 들어가신 분들 분명 계신단 말이에요. 이 100만 원 넘어갈 때부터는 10주만 사도 1000만 원이에요. 이 감당이 돼요.
안 되잖아, 맞죠? 그리고 뭐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할 때 보니까 저기 뭐야 링링님 뭐 종목 이런 거 좀 묶인 게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라이브 방송 시간을 좀 통해서 종목들 한번 여쭤보시죠, 여러분들. 좀 이제 뭐 최근에 뭐 저희가 공략한 종목들 이런 것도 움직임 뭐 항상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 뭐 다윈시스 이런 거 좀 공략을 했었는데 하락장 같이 맞아가지고 조금 같이 빠졌었잖아요. 이런 종목. 이거 매수가까지 가나요? 막 이렇게 물으면 갑니다. 무조건. 갈 놈은 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솔직히. 다 가는 종목들.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한 12,000원쯤에 진입을 했었죠. 추가 하락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회복할 때 금방 회복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지켜봐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방송 추천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트에 다 정리를 해놓습니다. 어떻게 시트에서 뭐 수익을 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종목들을 다 정리를 해놓기 때문에 매수가가 있어요. 매수가. 이 매수가를 저는 항상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시초가 공략 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이제 그 다음날 시초가로 그 다음 거래일, 그러니까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월요일날 시초가나 이런 걸로 그냥 다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시초가라고 이제 매매를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시장가로 걸어 놓으시면 돼요. 그게 시초가입니다. 시초가. 시작하는 가격. 아시겠죠? 조금 비싸게 사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금액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누구는 똑같은 종목을 권했는데 누구는 뭐 수익 봤는데 누구는 손해 봤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요. 수익 보려면 다 같이 봐야지.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뭐 이렇게 방송 보고 입장하신 이유가 어차피 수익 좀 보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맞죠? 보려고 들어온 거나 아니면 좀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편하게 물어보시고 이 무료방이 뭐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제가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하는지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판단하는 자리.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같이 수익 보시고 그런 수익금들로 나중에 되시면은 회원으로 전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맞죠, 여러분들? 이게 뭐 골치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골치 아플 필요가 없고 수익들을 많이 챙겨 가세요. 계실 때. 근데 다만 혼자 그렇게 막 하시다 보면 어렵잖아요. 내가 언제 팔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거. 제가 그래서 톡방 내에서 신호 다 드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분야 보시면은 자 오늘 오전에 우리가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도 한번 더 짚어드렸고 이거 전일 녹화를 자 이렇게 아침에 뭐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 좀 참고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올라가고 제가 시황 한번 살펴드리고 그리고 자 이 종목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시초가 공략 가능한 종목들이에요. 이 저출산은 여러분들 진짜 한번 눈여겨보세요. 마음에 오늘 장중에 조금 상승을 했는데 조금 아쉽죠. 근데 기현 아이는 그거 오늘 하루 막 결과로만 보고 너무 막 그렇게 아쉬워요. 갭상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실질적으로 갭상승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목들이 전반적인 상승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좀 조정을 하는 거죠. 한미글로벌 알겠습니다. 잠시만. 근데 대박일님 근데 이거는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근데 왜 이래 매수가가 높으세요? 유진 로봇도 좋아요. 천사 시리즈님. 천사 리즈님. 천사 시리즈인 줄 알아. 자, 유진 로봇도 좋습니다. 유진 로봇도 좋은데 이 T-로보틱스도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 근데 유진 로봇과 T-로보틱스는 골라서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유진 로봇도 들어가셔도 돼요. 예. 상관없습니다. 진짜 상관없어요. 두 종목 다 좋습니다. 하고 한미글로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한미글로벌이 지금 28,950원. 아니 근데 이거 대박일님 이 과거에 담아 놓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공략을 했었잖아. 그게 잠깐만 있어봐. 한미글로벌이 우리가 공략을 할 때는 이 방송을 하도 많이 나가니까 방송 갈 때마다 종목을 하나씩 들고 왔는데 자 9월 8일날 2650원에 제가 공략을 했었네. 9월 8일날 방송을 갔을 때 금요일에 갔을 때 그럼 이제 월요일에 시초가죠. 2650원 맞네. 이때 공략을 했을 겁니다. 그때 짧게 우리는 한 9% 정도 수익구가 나오고 5% 이상 수익이 나왔으면 근데 지금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이 네옴시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아마 좀 아쉬운 게 그거일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네옴시티가 가긴 가는데 이 히링 같은 종목은 그래도 좀 중간중간 좀 시원하게 이렇게 막 올라주는데 한미글로벌이 조금 지지부진하긴 해요. 맞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짜증나는 거죠, 솔직히. 다른 종목들 뭐 유신이나 이런 종목들 막 슈팅 나오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미글로벌만 생각 외로 조금 얌전한 편입니다, 맞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막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들고 있을 때 심리적으로 막 짜증이 날 거예요. 같은 테마에 있는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왜 내가 산 이 종목만 또 안 올라가냐? 이런 심리가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맞죠? 근데 한미글로벌도 시간만 조금 더 투자하세요. 충분히 좋은 종목입니다. 충분히 좋은 종목. 저는 이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시간만 있으시다면 그냥 넣어놓고 돈 좀 이제 없어도 되는 돈 있잖아요. 뭐 한 100만 원 정도. 은행에 1년 동안 좀 넣어놓긴 그렇고 막 그런 돈 있으면 이런 종목에 그냥 한 1년씩 넣어보세요. 1년 전에 아마 근데 열어보시다가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겠죠. 안 그래요? 유저탕우루님은 방송에서 뭐 말씀 많이 하시더만. 시간만 조금 투자하세요. 조금 여유롭게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주식은 항상 여유롭게 하시고 단타 같은 것도 여러분들 들어가셨으면은 딱 손절가 찾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제가 한 번씩 단타 들어가다가 물리면 그냥 이거 손절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는 물려도 되는 종목들이라서. 지금 물 타는 거. 근데 솔직히 이게 뭐 하락폭이 그렇게 더 많이 막 보이진 않거든요, 저는. 근데 만약 추가 하락을 한다면 한 2만 원대 부근까지는 추가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차라리 그 2만 원 근처에 오면 그때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유진로봇이랑 T로보틱스는 둘 다 좋은 종목이에요. 진짜 둘 다 좋은 종목. 다른 분들은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제가 좀 편하게 뭐 말씀을 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누군가 톡방 내서 그랬는데 뭐 종목 좀 묶인 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오늘 천사리즈님은 근데 그래도 종목 보는 눈이 좀 있으신가 봐요, 맞죠? 그래도 좋은 섹터 이런 거 공략하시는 거 보면은. 여기 있네. 링링님 이거 다 물려있다 그랬잖아요.
동국 제강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힘들 수 있죠. 조금 시간 걸릴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장중에 철강 이슈를 좀 올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철강 이슈가 지금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조금 나오는 거 보면은 충분히 추가 상승도 가능한 종목들이야. 세비캠 95,000원. 세비캠 같은 경우도 근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왜냐하면 이 세비캠은 폐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맞죠? 2차전지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지금 시장에서 어때요? 외면 받고 있잖아요. 외면 받고 있는데 거래량 없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조정이 조금 난 거는 오히려 다행인 거예요. 선생님.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세비캠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2차전지에서 지금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거의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주가가 오르려면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외면을 받으면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거래량 보세요. 17,000주입니다. 17,000주. 그만큼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다는 거죠. 이 17,000주를 보시면 사고 파는 게 17,000번밖에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2차 전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폐배터리가 분명히 좋은 거는 맞지만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들. 영풍제지 오늘 거래량 2억만 주도 2억. 와 진짜 미치겠다 종목도 보면. 아 진짜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 방에 계시는 분들이 저 천하제일 단타대회 가서 입상하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게 조금 찝찝하긴 했어. 이렇게 올릴 때부터도 좀 찝찝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 하한가 맞기 전에 보세요 여러분들. 이 거래 평균 거래 대금이 자 등락이 그래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거래 대금이 기본 700만, 600만, 600만, 500만 뭐 이런 식으로 500에서 700만 주 사이로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 거래량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끌어올린 거예요. 계속 거래량 증가 많게 보이게끔 해가지고 주가 끌어올리고 여기서 다 던져버렸죠. 자 6번 하한가 치더만은 어제 시장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제 지켜보자 그랬죠. 어제 이 하한가에서 750만 주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약간 핫다 있잖아요. 하한가 따라잡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였다는 거죠. 한번 오늘 진짜 여기서는 단타가 뭐 이게 진짜 막 엄청나게 상승 나든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좀 판단을 했고 그래도 여러분들 진짜 뭐 BMS님하고 저 고민님하고 이게 시가가 마이너스 5%였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수익 구간이 한 20% 정도 있어요. 그 안에서 그만큼 수익 본 거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거래량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거래량 지금 2억만 주 터져보니까 앞에 이거 700만 주는 없어 보이잖아요. 아예 없다니까. 근데 이런 종목은 진짜 재미로만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내일 시초가로 그냥 이게 갭 하락 출발할지 갭 상승 출발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시초가 쉽게 말해서 한 4,000원 우리 어제 종가가 한 4,010원이었는데 맞죠? 4,010원이었으니까 제가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우리 한 4,000원 정도 버린다고 생각하고 한 주만 그냥 재미로 한번 시초가로 한번 들어가서 좀 재미 좀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뭐 시장 다들 힘드신데 그 4,000원도 아껴야지 맞죠? 오늘 시초가부터 들어갔으면 근데 재미가 진짜 있었겠다 이거는. 시초가 들어가는 방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장 시작하기 전에 시장가로 걸어두셔. 이런 거는 많이 들어가도 안 돼요 맞죠?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한 주만 딱 들어가서 그냥 재미 보고 나오면 됩니다. 심심하니까 하는 거예요. 대동이야. 보자. (15,800원)
조금 기다리세요. 조금 기다리시면 근데 옵니다. 이거는 손절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과거에 이렇게 갭 상승했을 때 이 갭 상승한 부분들을 지금 다 메꾸는 흐름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올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신 거잖아요, 맞죠? 여기 이런 집에서 요쯤에서 하셨구나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자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조금 모든 공통적인 부분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신고가 찍고 내려올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입을 하셨잖아요. 신고가 찍고 이렇게 내려올 때 진입을 하셨다면은 이게 결국엔 이제 9월 22일 날 진입이 된 거냐? 왜냐 그러면 이 평단가 자체가 지금 15,8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자, 이날 저가가 15,330원. 그럼 이날 우리가 진입을 했냐? 아니면은 이날 진입을 했냐? 그리고 자, 이 뒤에 이때 진입을 했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근데 다만 이때 진입을 하셨던 분들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시장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만큼 수익 구간이 있었는데 안 팔았다는 거는 욕심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20%나 수익 구간이 있었는데 내가 안 팔았다. 나는 여기서 수익 더 볼 거라고 이 고점 뚫어줄 거라고 지금 보면서 이제 지켜본 거예요. 맞죠? 이때 진입하신 분들이 20% 정도 수익 구간인데도 안 판 거는 이 고점을 뚫는다는 기대감 때문에 안 팔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줄 때 정리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때 진입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맞죠? 잠깐 이렇게 튀어주는 이 꼴에 갖고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딱 막 정확하게 정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대동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 관련주로도 좀 열려있고 뭐 자율주행 뭐 트랙터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요 자리가 좀 중요해 보이긴 하네요. 13,000원 요 구간. 여기가 좀 무너지면 시간은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조정이면 저는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거든요. 받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요 정도 자리면은 지금 솔직히 근데 비중이 대동이 지금 20%잖아요. 20%인데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릴 필요는 없어요. 비중이 지금 너무 일단 제일 첫 문제는 그겁니다. 비중이 너무 높아요. 지금 전사리진이 요거는 비중을 함부로 늘리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비중을 늘리면 평단가는 조정이 되겠죠. 근데 다시 여기까지 상승 안 나오고 추가 하락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2배로 고통받습니다. 아시죠? 웬만하면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말씀을 잘 안 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거는 제 스타일인 거예요. 맞죠? 제 스타일인데 저는 웬만하면은 종목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빠져도 제가 확실하게 물타는 사인은 제가 드리긴 해요. 드리긴 하는데 그거 아닌 이상은 잘 안 드립니다. 왜냐? 여러분들 어차피 뭐 투자 이거 해봤자 제가 오늘 뭐 이런 추천 종목들 말씀을 드려봤자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왜냐? 이미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 자금은 다 묶여 있어요. 주식에. 맞잖아요. 그죠? 주식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뭐 놀고 있는 돈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그런 식으로 뭐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돈으로 좀 어떻게 그냥 너무 심심하니까 같이 진입해가지고 좀 수익을 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돈도 소중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돈 제 종목 이렇게 따라오는 돈이 굉장히 소중한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이제 막 추천해 드리고 종목들이 빠지면은 조금 안타깝죠. 솔직히 미안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냐? 어차피 상승을 해줄 종목이기 때문에 미안하진 않은데 좀 그래도 좀 빨리 오늘처럼 이제 뭐 코난 테크놀로지처럼 이런 식으로 빨리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솔직히 그게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긴 하죠. 안타깝긴 한데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저 종목 분명히 빛을 볼 종목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는 않습니다.
종목. 그렇죠. 아니 로봇주는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AI 관련주도 또 보시고 정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올해 연말까지 딱 보실 거는 제가 봤을 때 저출산이 맞아요. 지금은 저출산에 관련해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웬만하면 물 사시면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높아요. 비중이 너무 높고. 아 꿈비는 얼마 전에 수입 보셨어요? 잘하셨어요. 아 이수페타시스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좀 섹터에 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AI도 그렇고요. 뭐 우주 항공 산업에도 좀 연관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산업들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뭐 통신 쪽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 통신 이슈 있으면 또 같이 상승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움직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할 때 통신 이슈가 있을 때 같이 상승을 좀 해줬거든요. 뭐 스마트폰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분야도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건데 이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엔비디아 차트랑 조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원래 좀 여러분들 불금 즐기시라고 좀 빨리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요거까지만 딱 한번 살펴드리고 갈게요. 요거 엔비디아 차트까지만 같이 한번 살펴드려요. 글로벌 그거 증권을 키우고 있어가 잠시만 기다렸어요. 자, 약간 이런 느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좀 형성을 하고 좀 빠지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분위기랑 좀 다른 거는 뭐냐면은 이 미국 시장에서는 이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많이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편이라서 어느 정도 이제 꼬리를 이제 말아주면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면은 실질적으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패턴에서 오히려 추가적으로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시장 차이 거죠. 시장 차이. 시장 차이. 저 퇴근해야 됩니다. 저 오늘 오늘이 아니고 저 주말에 대구에 그 친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대구 좀 내려갔다 와야 됩니다. HB 테크놀로지. 예. HB 테크놀로지 저도 물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HB 테크놀로지 저도 물려 있어요. 보자. 이거 제가 언제 그때 말씀을 드렸더라. 보자. 이게 3670원이 지르겠네. 우리도 단기에 정말로 높은 데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근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소화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결국에는 어떤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상승을 해주는 것도 좋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추가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어. 하나오션. 야, 한 4만원대에서 담아놓으셨으면 좀 깝깝할 건데 맞죠? 하나오션은 이거 22,500원 요 자리를 깨는지 안 깨는지를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도찐 개찐입니다. 그게 얼마든 간에. 제가 잠시만요. 조선주로 이야기하면 좀 할 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니 물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물릴 수 있어요, 맞죠? 물릴 수 있는데 섣부르게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정말 잘 아시면은 물타기나 이런 거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잘 모르시잖아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든 섣불리 하지 말라. 차라리 물린 대로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괜히 그 어떻게 좀 손 써보겠다고 건드리는 순간 여러분들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뭐 이제 슬슬 물어보신 건 다 물어보신 것 같고, 고속기는 이거 HB 테크놀로지는 나중에 뭐 그 상담하고 뭐 매수가하고 비중 같은 게 좀 있어야지 원래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충이라도 제가 알아야지 뭐 물을 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뭐 그런 정보가 없으면 상담을 못 해드려요. 그냥 뭐 보자면 갈 겁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저는 지금. 즉 했잖아요. 저도 물려있다고. 이 종목 조금 지켜볼 수는 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 당장엔. 자, 그리고 제가 다음 주도 좀 방송 일정이 좀 조정이 됩니다. 원래 화요일 날 밤에 10시에 하잖아요, 맞죠? 화요일 날 밤에 10시 하고 목요일 날 오후 2시 요렇게 딱 두 번만 이제 나갑니다. 딱 두 번만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좀 시간이 여유로워졌어요. 왜냐 그러면은 이게 왜냐 그러면 제가 이제 요번 주 특히나 그랬죠. 이제 화요일 날 방송 저녁에 10시에 갔다가 수요일 날 2시, 목요일 날 2시, 오늘 7시 이렇게 보니까 방송국에 저는 제가 사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방송국에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게 왜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때까지 신경을 좀 많이 못 써드렸잖아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막 장중 막 라이브 방송도 하고 원래 이랬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막 일정이 바뀌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막 금요일 이런 식으로 방송이 쭉 있고 방송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방송 자료도 일단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율이 됐습니다. 조율이 돼가지고 밤 10시 그리고 오후 목요일 날 오후 2시인데 다음 주는 다음 주만 월요일 오후 2시에 출연합니다. 목요일 안 나가고. 다음 주는 월요일 오후 2시, 화요일 밤 10시. 그 두 방송만 하면은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맞죠? 근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주 이제 라이브 방송을 장중에도 좀 해드릴게요. 장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시청하시면서 단타도 좀 같이 치시고, 단타도 좀 치면서 수익 챙겨 가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요거 이제 스케줄이 좀 조정이 되면은 좀 편해질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네, 고속기님.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일단 뭐 금요일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생각보다 오래됐네.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고생들 하셨고, 불금
불금 보내시고 뭐 맥주도 한잔 하시고 아시겠죠? 자,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일단 2시 방송 있으니까 2시 방송 다녀와서 어차피 또 2시 방송에 그 이제 뭐 원탑 종목 또 들고 가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종목들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뭐 시장 점검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월요일은. 그리고 뭐 화요일도 제가 저녁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거 말고 뭐 수목금은 제가 좀 프리하네요, 맞죠? 수목금에 우리가 주중에 같이 방송을 하면서 좀 재밌게 진행을 해보시죠. 네, 여러분들 다들 고생하셨고요. 오늘 이제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오늘 뭐 입장하신 분들 오늘 근데 조금 이게 조금 전체적으로 입장 인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광고 계정이 좀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간에 이제 광고 계정이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광고 같은 거 방이동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할 수는 있는데 저희 방이동 없습니다, 여러분들. 방이동 하지 마시고 주말에 조금 시끄럽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제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또 월요일부터 화이팅을 하도록 하시죠.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